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공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업자가 공유지를 팔지 않겠다는 확약서까지 써놓고선 매각을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옛 북제주군이 매각한 공유지 420만 제곱미터에 추진되고 있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 사업자인 한라그룹은 최근 또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 공유지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한라그룹 측은 단독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정당한 투자 유치를 한 것이라며 지분을 일부 확보해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지난해 말 토지와 시설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투자 계획의 30%만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 기간이 만료돼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이자 제주도가 공유지를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1년만 연장해 준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자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편법으로 공유지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며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를 이제 매입해서 이제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사업 기간 연장을 중단하고 나머지 이제 미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이런 생태적인 복원 이런 부분들로 개인 간의 계약을 제가 바로 그렇게 뭐 할 수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이런 변경 절차 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 뭐 합작 투자를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한편 김영리 마을회는 임시총회를 열어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맺고 개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지 매각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 달에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492명이 발생했고 어제 오후 5시까지 253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4만 2,400여 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505명으로 전주보다 1,372명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5명으로 신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2,300여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한림항 어선 화재 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2척과 경찰과 민간해양구조대 등 30여 명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화재 선박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등 인양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불이 난 선박 3척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 피해 어업인들에게 어선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수협중앙회는 화재 원인 조사가 나와야 보험금 지급 절차에 착수하는 만큼 제주 해경과 협력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선주의 사정에 따라 보험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성산항과 제주시 한림항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6척은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 가입 금액은 36억 5천만 원입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일부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리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고수온 현상이 예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양식 어가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6일 낮 2시부터 전남 5개 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보가 발령된 곳은 한평만과 동안만, 가망만, 여자만, 등량만입니다. 한평 인근 해역은 바다 수온이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랐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 양식어가는 6천여 곳. 넙치와 광어 등은 서식수온이 29도를 넘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하를 앞둔 어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들이 좀 죽고요. 사료 소비를 제대로 못해요. 먹으면 먹은 만큼 죽어요. 바이러스나 어병이 생겨버리죠. 어업당국은 고수온주의보 발령이 빨라진 만큼 올해 고수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빨리 시작했으면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식하는 물고기나 그다음에 뭐 전복이나 이쪽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전라남도는 고수온 대책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와 산소 발생기, 차광막 등 고수온 피해에 대비할 장비를 양식어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수온 대응 장비를 2018년부터 지금 7종의 약 10,000개 정도를 지금 보급해 놓고 있는데 액화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용기, 산소 공급 발생기. 지난해 고수온으로 전남 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700만 마리. 어민들은 올여름 이른 폭염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김해공항 하늘길이 분주합니다. 부산 출발 동남아 노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임시 부정기 편이라서 코로나19 이전의 김해공항 모습을 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부산 MBC 배범호 기자입니다. 김해 국제공항 7월 운항 스케줄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다낭, 나트랑, 필리핀의 마닐라, 세부, 클락, 태국의 방콕,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대만, 타이페이, 여기에 홍콩과 싱가포르까지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노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출입국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7개 노선에서 이달에만 순차적으로 4개를 추가해 모두 11개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역민들이 항공교통 편의를 더욱더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제선 노선을 넓히고 있다고. 부산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일본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일본 출입국 완화 조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후쿠오카와 오사카 노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7월 김해공항 국제선은 거의 20개나 되지만 대부분 임시 부정기 노선입니다. 지방공항은 현재 1개월 단위로 부정기편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공항의 운항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인 검역관 충원 없이는 더 이상의 국제선 확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 회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에어부산의 국제선 공급 좌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달 공급석은 3만 5천여 석, 3년 전인 2019년에 30만 8천여 석의 11%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줄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전국적으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이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곧 제주로 다가오면서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올 수도 있겠고 또 밤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우산 늘 챙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뜨거운 햇볕은 잠시 쉬어가겠고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현재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 동부 지역 31도, 서부와 남부 지역 30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한 편이겠지만 해상으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압계의 변동성이 커서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이어지겠는데요. 제주는 주 후반에도 장맛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추경호 경제부 총리가 주재한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교래 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제주산 농산물 통합 물류체계 구축 등 제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는 1조 9천억 원 상당으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과잉 공급으로 발생하는 출력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전력거래소는 제주 독립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로드맵 및 계획 수립 체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손실과 추가 비용을 분석하고 수용 가능한 단계별 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의 자체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제주 지역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주 지역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지난 2020년 1,107명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5.6%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주 인구 10만 명당 요양기관 근무 의사 수는 165.9명으로 전국 평균 193.8명보다 낮아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시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 포장 처리 업체와 판매 업체 등 6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산물과 유제품의 유통 기준 준수 여부와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또 식유 가공품과 유가공품 등을 수거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 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 등이 검출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제주 올레길을 상징하는 도라르방이 설치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오는 12일 산티아고 순례길의 마지막 관문인 몬테도 고조에서 도라르방 제막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지난해 상호 방문의 해를 계기로 산티아고 순례길과 제주 올레길에 공동 상징 구간을 만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지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지역 사건 증가와 서귀포시로의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와 법무사도 서귀포시로 분산해 서귀포 시민의 법률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폐기물 사업장과 처리 업체 등 27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폐기물 처리 시설 미신고 업체와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업체 등 29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12곳을 고발하고 14곳은 영업 정지와 과징금 1,4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12곳에는 과태료 1,35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참조기의 이동 경로인 제주 북쪽 해역 관탈도 주변과 제주시 애월읍 고내포구 등에 참조기 치어 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해양수산연구원이 실내 수조에서 사육한 것으로 1년 뒤 20cm 크기로 성장해 어획량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